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하면은 저는 지금 우리 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다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박사과정 치면 좀 나이가 많죠. 예. 학교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행정학을 했고 또 지금 이제 행정학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여러분들 좀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학생회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주체는 이제 대학원 학생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조금 알린 부분들이 좀 그랬고 또 이제 많은 또 나중에 학부생들을 모시고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을 같이 모시고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럼 일단 모셨는데 오늘 대략적인 제 강의의 폼이나 강의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원 학생회에서 저를 뭐 참 시간을 내서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약간은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 학생들은 순수 취업보다는 뭐 예를 들면 연구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자신의 목표를 잡아서 학교에 교직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우리 학교 박사과정을 들어왔을 때 학업소개서 내지는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강의는 그날 그 사람들이 참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회사에서 이렇게 저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촬영을 잠깐 중단하고라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설문지를 좀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은 참고로 거기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오늘 뭐 제 책을 몇 권을 준비를 벌써 눈들이 뭐 반짝반짝 하십니다. 설문지였을 때는 뭐야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 그러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뭐야 이럴 때는 좀 귀엽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전혀 웃지를 않으십니다. 날씨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깐 뭐 촬영도 좀 중단하고 그리고 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편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 드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실 때 설문지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적어주실수록 우리 학부생들, 우리 대학원생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갖고 특히 자기소개서 관련돼서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충분히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기구 없으신 분들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소개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보고 싶었던 건 4번입니다. 4번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귀하가 여기서 제일 가지고 가고 싶은 정보는 이번 상반기에 1번이 이번 상반기에 가장 핫하게 무엇이 출제되었는가 그거, 그 다음에 2번이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기본이 무엇인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본이라는 건 이제 제일 베이직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자기소개서 쓰기에 심화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 제가 뭐라 썼냐면 예를 들어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지 잘 될까. 요즘 제일 핫한 유행어 느낌 아니까 떨어져 본 느낌 아니까 유행어를 동원해도 웃지 않는 이런 심정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거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화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 위에는 최근에 도대체 올해 초에는 상반기에 뭐가 나왔을까 한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자기소개서 쓰기에 기본을 하신 분들이 좀 오히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그간 거의 안 써봤다거나 안 써보시는 분인데 자, 여기 앞에 계신 예쁜 분한테 저번에 이렇게 가서 제가 교육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막 아주머니들 한 600명 앉혀놓고 웅진신급 이런 데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예쁜 아주머니 하면 뭐 다들 뭐 이런 예쁜 정도가 그러셔서 굉장히 힘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예쁜 분. 저기 그 전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회사에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몇 번 떨어졌는지 제가 안 여쭤보겠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에 주된 것들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 OHP는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왜? OHP 별로 해봐야 들을 때만 알고 끝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 OHP 하지 마시고 프린트를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실까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의 구성을 조금 보시면은 파트 1에서는 13년도 상반기 자소서 기출질문을 제가 담았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책들, 뭐 제 책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책들이 어떤 상반기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기출인데 제가 이거는 오늘 읽기 전에 제 스스로 다짐하고 가는데 도대체 최근에 나온 이런 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로 취업을 준비하셔야 될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몇 마디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는 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거를 아는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프린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제 책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는 어디를 보시냐면 프린트의 5페이지를 보시죠. 프린트의 5페이지를 보시면은 파트 2에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프린트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래 오늘 이 특강은 사실은 원래 준비는 자소서를 몇 번 미역국을 먹은 분들이 이상하다. 왜 내가 내 경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1차 자소서가 안 될까라는 분들은 원래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문지를 보니까 솔직히 자소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모른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가미를 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 보시면은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탈락해 있습니다. 제가 3만 장 정도의 자소서를 채점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책을 쓸 때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항들은 안 들어있죠. 근데 아마 자소서를 거의 안 써보신 분들은 이상하다. 제 표정 좀 보세요.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귀여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롭게 그냥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시도록 보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다 탈락 자소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정말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파트 2는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던 배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페이지인가요? 네, 프린트 6페이지.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제가 얼핏 듣기로 회사에서 이 동영상을 그 유튜브하고 뭐 판도라 TV 이런 데서 개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은 6페이지에 보면 파트 3 하면서 자소서를 쓰면서 취준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 사실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여기서 제가 자소서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직접 쓰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직접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임팩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파트 3에 나와 있는 취준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그래 이런 것 참 나도 궁금한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강의 시간 동안 제 강의 스케줄은 먼저는 여기를 파트 2를 먼저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파트 1의 가장 핫한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또 제가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 순서를 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오늘 미인 삼총사 오셨는데 한번 활용을 제가 한번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쪽이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쭤볼게요. 저처럼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자소서 채점의 채점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자소서 씁니다. 실제로 리크루트 같은 취업 정보지에서 본인은 하나의 자소서를 완성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평균이 한 10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10시간이지 그 10시간은 스트레이트 10시간이다. 쪼개서 10시간이다. 다시 스트레이트 10시간이다. 부분 합쳐서 10시간이다. 자, 전자 후자. 곤란하시네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제가 이거 말고 아까 그 응진 강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어머니들 강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옵니까 X입니까? 그러면은 막 어머니들 막 X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납니다. 제일 이상한 분들 이렇게 근데 애매하니까 틀릴까봐 X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X 이럽니다.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쓰기에 일단 후자죠. 왜? 10시간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씁니까? 쓰고 퇴고하고 또 쓰고 고치고 정말 자기는 며칠을 들여서 쓰는데 자, 한번 여쭤볼까요? 채점받는 거 채점하면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1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허탈해하고 이거 뭐야 이거 강의 엉망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왜 1, 2분밖에 안 걸릴까요? 남은 쓰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왜냐면 채점하는 채점가분들에 비해서 지원하는 지원자수가 맞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간접적으로 채점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100대 1입니다. 진짜 100대 1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10,000개를 놓고 직원들이 그걸 다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 물론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3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솔직히 3분도 길어요. 왜? 1분이면 결정됩니다. 제가 오늘 뭐 미인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소개팅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소개팅을 나가면 그래 옛날에 듀오 같은 데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자들은 딱 앉으면 이제 남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소개팅 내지는 뭐 요즘에 뭐 카톡도 있고 그래서 이미 프로필 체크가 되긴 합니다만 소개팅이든 선이든 딱 앉으면 내가 자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지 말아야지라는 결정은 남자가 더 빨리 한다 여자가 더 빨리 한다. 남자가 더 빨리 여자가 빨리 남자가 더 빨리 여자가 빨리 여자가 더 빨리 맞죠? 여자가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이 남자랑 내가 한번 사귀어볼까? 라는 마음 몇 분 안에 결정한다? 5초 안에 결정한다. 5초. 딱 보고 음성 듣고 몇 마디 나누면 육감적으로 이 남자 사귀어야지. 넘어갈게요. 이거 나 강의 들어야 돼. 막 이런 표정이신데. 자,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다? 첫인상.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자소서의 핵심은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에서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3일, 4일을 써봐야 그러면 너무 제가 여자분들한테만 기회를 드렸나요? 자, 마이크가 저기로 갈까요? 우리 남자분 마이크 한 살짝 가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들리려고 모르겠는데 첫인상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 알겠습니다. 지금 남자 표정이 나 이것만 출연시켜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원했던 건 그거니까. 자, 정말로 처음에 집중한다라면 폈을 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다만 LG전자 보세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LG전자 보세요. LG전자 보면은 1번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해서 1300자, 본인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1300자, 이거 4번, 6번까지 하면은 거의 7000자인데 7000자면은 출력하면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저분이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분 말대로 하면은 앞에 열정에 대해서는 막 써놓고 뒤에는 난 모름 이렇게 쓰자라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도 전혀 웃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인상이라는 거는 첫인상은 뭐야? 에이, 원래 제 강의 안에는 이게 강의 한 중반쯤 가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첫인상은 칠판을 쓰고 싶은데 줄이 짧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 이렇게 앞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맞추기를 유도를 많이 하는데 자, 적으세요. 첫인상은 무조건 두 가지에 의해서 채점관들을 봅니다. 1번 구체명사입니다. 구체명사.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화살표를 치시고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없는 자소서는 절대로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왔는 데가 아니라 버지니아 텍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물론 굉장히 단순한 예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심화적으로 나올 기회가 있다라면 무조건 고유명사가 넘실넘실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책을 걸어볼까요? 자, 여기를 이제 칠판이라 생각하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시읒, 지읒이 들어야 됩니다. 두 글자. 시읒, 지읒. 시읒, 지읒. 사진. 사진은 이력서고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사전에 나눠드린 설문지에 자신이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어필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딱 두 글자. 미모.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회수를 하면서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사진은 못 그렇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누굽니까? 그렇죠.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소서에서 득템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자, 거기다 적으세요. 넘실돼야 된다라고 적으세요. 숫자가 넘실돼야 돼요. 단지 몇 자를 적는 걸로는 안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숫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 자소 특강이 막 6시간, 7시간, 8시간 가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임팩트만 주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훑고만 갈까요? 숫자라는 게 얘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냥 편하게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숫자의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도보횡단에 국토 체험을 했다도 그걸로 끝내서는 아니라 240km를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내가 교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전기과 학생이 초절정 반도체 샘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X 34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식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책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실은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고서 왜? 여기에도 있나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해요. 만약에 취업 담당자께서 중앙일보나 이런 데 기사에 자소서 베끼면 전부 체크돼. 거짓말. 진짜 거짓말. 왜? 어떻게 체크가 돼요? 인생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진짜 그걸 한번 실험해 보려고 채점관 들어갔다가 정말 왜냐하면 이제는 아프리카 봉사 정도도 이제는 별로 특이하지도 않아요. 하도 들어가니까. 특히 우리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코이카라든지 이런 결연이 많으니까 근데 시에라리온 봉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셔요? 시에라리온. 지금 절레절레 하시는 건 뭐예요? 아프리카 있는 나라죠. 그런 식의 구체적인 명사와 구체적인 숫자가 넘실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에서 얘기한 1300자 정도 되느냐 이거 저거 쉬엄쉬엄 니언니어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보통은 한 200자에 아주 짧은 걸 요구한다거나 그건 아시나요? 혹시 기초가 없으시니까 적으세요. 자소서의 길이라고 적으시고요. 자소서의 길이 최소 자소서의 길이는 100자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100자면 어느 정도냐? 딱 2줄이에요. 2줄. 정말 거기는 임팩트 있게 썼냐 됩니다. 그리고 100자, 200자, 그 다음에 400, 500, 700, 1000 그렇게 지금 적어놓으세요. 100자, 200자, 400, 500, 700, 1000 요 정도 단위로 나갑니다. LG같이 1300 이걸 요구하는 거 왜? 이거 왜 요구할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소서를 요구하는 길이가 길어질까요? 왜 1300자씩 이렇게 요구할까요? 더 많은 얘기를 요구하니까. 좋습니다. 자,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죠. 솔직한 채점관의 마음, 속이 터져서. 왜?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볼까요? 저기 1페이지 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대우 조선해양하고 SK 먼저 보세요. 대우 조선해양 한번 제일 읽어볼게요. 희망직무를 기재하시고 본인에 대한 적합성 3가지, 전공, 기타 지식, 자신의 비전, 성격 차원에서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쓸까요? 왜? 단순하게 자신의 희망 직무를 얘기하고 본인과의 적절성을 하셔야 하니까 채점관이 보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아예 친절하게 항목을 막 제시해놓고 입에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좀 써봐.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자, 적으세요. 어디로 가느냐? 저기 GS건설 보세요. GS건설 찾으셨어요? 2페이지 왼쪽 아래에 왼쪽 가운데 GS건설 찾으셨어요? 심플하죠?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전공 경력상 지원 심플하죠? 자, 적으세요. 설문이 짧을수록 조금만 독특하면 살아남는다라고 적으세요. 설문이 짧을수록 조금만 독특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우 조선해양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면 왜? 이미 학생들이 힌트를 받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소서에서 튀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중간에서 드릴 말씀 먼저 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파트 2 쪽으로 가시죠. 자, 파트 2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더 나은 자소서를 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0기면 다 한다라는 거 O다 X다? O다 X다? X 안 돼요. 역시 2번 써먹은 유머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역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뭐 100개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트 2에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위에다가 적으세요. 창조적 베끼기라고 적으세요. 창조적으로 베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점관이라면은 정말 베끼지 마라고 무슨 LG그룹 인사 담당자가 인사본부장 상무가 베끼면 다 한다, 베끼지 마 했는데 막상 그분도 정말 아무것도 안 베끼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끄적끄적 적은 정말 독창적인 자소서와 남의 사례 100개 정도를 다 참조해. 100개는 좀 제가 지나치게 얘기한 거고 다 참조해서 이렇게 짜집고 저렇게 짜집고 해서 정말 옥석 같은 표현들만 싹 골라서 한 거랑 자, 그 인사담당자도 1번을 좋아한다, 2번을 좋아한다? 2번은 당연히 좋아해요. 자기도 2번을 좋아하면서 말은 뭐 베끼면 죽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베끼기 옆에다가 적으세요.
최대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을 적어도 우리 학교를 다닐 정도의 양식을 갖는 분들은 없는 경험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쓰기는 쓰되 남들이 썼던 멋있는 표현들을 차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거기다가 화살표만 더 치세요. 화살표만 더 치시고 단 너무 감동적인 건 X. 너무 감동적인 건 X 하죠. 그러니까 제 책 말고도 이렇게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굉장히 잘 팔리는 이런 자기소개서 서적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야 이런 거 너무 좋네 하고 느끼면 여러분도 느끼지만 누구도 느낀다? 다른 사람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관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좋은데? 하면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빨간 펜을 들고 갑니다. 채점관들은. 그걸 들고 가는 이유가 빨간 펜으로 가점 포인트는 이렇게 옛날 과거 시험처럼 꼭꼭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인사팀장들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나중에 그 사람이 합격하고 나서 업무 고과를 할 때 그걸 참조를 해요. 아 얘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이게 우리 회사를 거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가라는 거를 HRD 즉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펜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멋진 표현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가점 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몇 대 1이요? 100대 1. 그럼 100명 뽑는데 진짜 자소서 만장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두 장은 재밌다 하는데 그게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채점관 기분은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그때부터는 다시 의심을 하고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 앞서서 가점을 줬더만 기어코 찾아낸다. 기어코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냅니다. 찾아냅니다. 감점 줍니다. 왜? 베낀 게 나왔잖아요. 이건 어딘가 베꼈으니까 10,000개의 자소서 중에 10몇 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건 베낀 게 표만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으세요. 창조적 베끼기의 핵심은 심리전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서 썼다라면은 남들도 이렇게 쓸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베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심리전이니까 좀 어려운가요? 한마디만 하죠. 변형입니다. 변형.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원했던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모으시라고 그랬죠? 자, 근데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저쪽에 요렇게 계시면 마이크는 안 닿으니까. 자,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막 자기 USB에다 엄청 막 모아놨어요. 자,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다든지. 자, 만약에 본인이 뭐해서 막 해피 캠퍼스나 이런 데서 운이 좋아가지고 막 이만큼 모았다고 칩시다. 근데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필요하게 보일까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하나 적을게요. 그 성장 과정이라고 써진 데 있죠? 그 5페이지에 가운데 성장 과정. 그 옆에다 하세요.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제 손가락 몇 가지로 분류하라? 5분류를 해야 돼요. 5분류. 자, 5개가 뭔지를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 데서 시간을 벌어주세요. 시간 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나라는 상품을 삼성그룹에 나라는 상품을 삼성전자에 판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성장 과정 경험입니다. 이거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엔 나올 게 없죠. 첫 번째 뭐다? 성장 과정 경험이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문제가 되겠죠? 바로 두 번째는 뭐다? 장단점 분석입니다. 바로
자기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의 나는 이런 장점, 뭐 저를 굳이 얘기한다면 장점 뭐 잘생겼다? 여러분들 표정 짜증난다? 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회사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서 관련해서 바로 뭡니까? 우리 회사를 네가 왜 찾았니? 즉, 세 번째는 뭡니까?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 자,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뭐 해외 영어면 해외 영어, 회계면 회계 파트가 있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 부탁하는데 꼭 필기하십시오. 좋은 얘기는 절대 들을 때는 좋지만 듣고 나면 까먹습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딱 육감적인 느낌은 당장 자소서를 쓰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으로 그냥 제 느낌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내로 자소서 쓸 분들 한 70% 넘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그 뚱뚱한 우리 박사과정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러지 말고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가만히. 혹시 펜이 없으신 분 없죠? 자, 그냥 갑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다?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뭐였다? 그 회사를 내가 삼양사 그룹에 지원한다면 왜 굳이 내가 삼양사 그룹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적어주시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였다? 직무. 내가 왜 그 직무를? 물론 이과생분들이야 조금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약하겠습니다만 문과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잘 적으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이과 쪽 자소서 신청 들어가면 직무 동기에 대한 비중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문과 쪽은 직무 동기를 얼마나 잘 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달란트가 결국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그 직무를 하는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를 들면 LIG에 들어갔어요. LIG 생보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잘 지내면은 5년 후, 10년 후에는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 심지어는 사장까지 될 수 있겠죠? 바로 미래의 포부가 다섯 번째가 되겠죠. 5번이 미래의 포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특히 대학원 학생의 주체라면 느끼시잖아요. 적어도 뭔가 본질을 알고 그거를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소서 질문 이렇게 크게 5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되. 자, 그러나 플러스 1이라고 적었어요. 플러스 1.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처럼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얘기를 빼려도 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대학원졸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연봉도 솔직히 제일 세고 또 거기에 따른 일도 되게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기출문제에서 제일 앞에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1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에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죄송한데 오늘 자, 뭐 벌써 웃고 즐기다 보니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루한 강의는 1시간이 언제나 싶은데 저만 웃고 즐겼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우니까 이제 날씬하게 나와야 되죠.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요, 보세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자, 그러면 제가 해드렸죠? 1, 2, 3, 4, 5 기억나시죠? 그럼 1번 삼성을 택한 이유는 제가 드린 관점대로 하면 어디다? 몇 번에 해당한다?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을 한 이유. 그 다음에 2번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5번의 미래의 포부 정도에도 될 수도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시프팅을 하면은 4번 직무 동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2번 옆에다가는 4 플러스 5라고 해놔주세요. 5번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4번도 될 것이고 5번도 되겠습니다. 3번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서 수행한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의 성공을 위한 노력. 자, 이거는 아까 제가 해드린 5분류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몇 번에 해당한다? 1번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네.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한테는 모교 후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이 분류를 왜 해드린다? 시간 절약.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시퀀스 쌓아놓지 말고 분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찾기 좋지만, 자, 이런 분류 왜 한다? 야, 이거 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이거 알아맞히면 좋아요.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자, 이런 분류를 왜 시킬까요? 왜 시킬까요? 눈들이 막 진짜 벌게지십니다. 그래서 예. 아까처럼 창조적 배기를 통해서 예. 자신만의 스토리로 이렇게 변호시키고 너무 원론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엉뚱한 말 말씀 크게. 엉뚱한 말 쓰시면 안 돼요. 아니야.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전자 하나만 지원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결국 우리 취준생들은 10개, 20개 지원하죠? 뭐? 기본 틀을 만들고 회사마다 뭐 조금씩 고쳐서는 쓰라는 거예요. 이런 틀 개념이 없으니까 GS 쓸 때는 또 GS, H전자 쓸 때는 그러지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틀 개념이 있으면은 회사가 이렇게 변형 출제를 해도 거기에 맞게 조금씩만 고쳐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은 제가 가질까요? 네, 그건 너무 지나쳤나? 자, 넘어갈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5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5페이지에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6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를 왜 틀렸는지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인트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5페이지에 성장 과정에 보시면, 자, 이거 다 제가 불합격시킨 자소서들이었어요. 1번,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앞에 일날 일해준 첫째로 자랐습니다. 특히 이러면 진짜 열불납니다. 제가 모 대학에서 특강할 때 저기 교수님 그 구체명사 너무 마음에 들고 구체명사 쓰라는 거 마음에 들고 빠른 시간에 제 거 첨삭 좀 해주세요 했더니 구체명사라고 그래서 거기 저는 사랑이 많으신 김순덕 김말년 여사님 아래서 정말 죽여버립니다. 정말요. 그게 구체명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 아래서 일남 일녀 중 첫째로 자랐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무척 엄하신 아버지 덕분에 바르게 자랄 수 있어 작은 거 하나도 예의 있게 어거나 법대에 맞추는, 자, 물론 이 뒤에 좀 쓰긴 하겠지만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틀린 이유 그냥 지금부터 쭉쭉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부모 얘기는 간단히 교훈 위주로. 부모 얘기는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그래도요, 부모님 얘기는 교훈 위주로 간단하게 해서하고, 그 교훈이 내가 녹십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 교훈이 녹십자한테 의미가 있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동그라미 3번 한번 같이 보세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 최대한 다양한 활동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과대표를 맡았고 교직 편집위원, 등산부, 기타 등 초등학생 멘토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에서 2차례 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 4학년 때 잠시 휴식을 하고 모모 인터넷 다른 것들 과대표라면서 어떻게 그냥 다양한 수인데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자, 이거 제가 트라우마 시켰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누가 봐도 정신없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적으시죠. 다양함과 정신없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양함과 정신없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면 오히려 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놀라워했다고 얘기를 끝낼 게 아니라 이 많은 활동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얘기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말이 좀 빨라서 못 들으신 분들 이 말만 적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는 자신의 장점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소서는 뭘 물어보더라도 무조건 마무리는 자신의 장점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왜? 자기 팔려고 쓰는 게 자소서 아니에요.
놀라운 걸로 끝을 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학년, 1학년 겨울방학 때 베트남으로 해외 선교 그러는데, 자, 제가 또 너무 빨리 하면은 어떠세요? 자, 지금까지 별로 안 지루하시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더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시간 봐서 그냥 부분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동그라미 4번 한번 같이 저랑 천천히 볼게요. 1학년 겨울방학 때 베트남으로 해외 선교 활동을 갔다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베트남이 저 첫 해외 선교 활동지이자 제 인생으로서는 처음 방문해본 외국인지라 여러모로 설렜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렇게 선교에 걱정했지만 저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신도들이 늘어나서 매우 감사하고, 벌써 지금 막 웃음이 나와요. 자, 우리 이쁜 여학생 왜 웃으셨어요? 너무 종교. 그럼요. 자,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종교는 쓸까 말까라고 적으세요. 자, 종교는 쓸까 말까. 고민되시죠? 왜? 이 중에도 제 느낌상 한 20, 30% 이상은 다 기독교 신자실 텐데 종교는 쓸까 말까. 자, 어때요? 이제 1시간 정도 제 결론 들으셨으면 대충 감은 오시죠? 써라 마라? 아니, 써도 됩니다. 단 뭐랑 관련됐어요? 자기의 장점과 관련해서 써요. 회사에 나 자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장점과 관련.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현지인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괴로웠지만 나는 정말 바디랭귀지에 능한 사람이라서 상황적 적응력을 발휘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감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과 관련돼서 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할 신도 X 이렇게 쳐놔주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또 기독교 신자들 악성 댓글 저한테 다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소서에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뭐 저희 집사람도 열렬한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적어도 자소서와 신도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 얘기 좀 볼게요. 밝고 활달한 성격인 탓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점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전공량이,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끝까지 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오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자소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짧지만 벌써 한 1시간 지났는데 제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오똑이 말고는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으세요. 오똑이에다 동그라미 쳐놔주시고요. 구체 단어는 2줄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와야 됩니다. 2줄에 한 번 정도 고유명사나 구체 단어가 안 나오면 이미 그거는 패배한 자소서예요. 왜? 아시잖아요. 뭐 얘기 들으니까 강남에 가면은 뭐 한 10번 수업하고 100만 원씩 받는 클리닉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메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 저 우리 선배님이 해주신 대로 저렇게 해서 내가 자료를 분류하고 내가 필요한 걸 하면 클리닉을 왜 다녀요?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 몇 줄에 하나 정도는 구체어 명사가 나와야 된다. 2줄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구체적인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또 구체적인 명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느끼는, 이런 얘기를 이 전국으로 퍼지는 동영상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나 싶은데, 요거 그냥 변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분은 언론도 많이 타니까 인상도 나쁘지 않고, 고승덕 변호사 아세요? 고승덕. 예. 그분이 옛날에 어디 사석에선가 글에선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하나도 붙기 힘든 고시를 3개, 외무고시,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다 붙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변칙을 쓴 게 있다라면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또 하긴 한자는 안 쓰긴 합니다만, 자기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은 한자로 이렇게 써서 답안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시험 볼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막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할 거 없어요. 남들보다 요만큼만 빠르면 돼요. 요만큼만 빠르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영어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화려해 보여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뭐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삼성 미국 법인보다는 USA 삼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화려해 보여요. 이건 정말 채점을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또 한마디 쓰신다면 남발 금지. 영어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뭐 500자에 3번 정도 쓰세요. 500자에 3번 정도 쓰시는 게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쓰시면 남발 금지. 그러면은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성격의 장단점, 그 오뚜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다른 뭐 경청 뭐 이런 얘기들 쓸데없는 시간 걸지 말아요. 자, 2번, 3번, 4번은요.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저는 꼼꼼하지 못해 자주 무엇인가를 빠뜨리곤 합니다. 외출할 때 다시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몇 번씩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임원을 맡았을 때도 무언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쓰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약간 이 책을 위해서 약간 과장해서 한 건데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그렇죠. 장단점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치명적인 건 쓰면 바보인 거예요. 적으세요. 치명적 단점 금지입니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에서 장단점을 쓰라고 그런다 그래서 진짜 단점을 쓰는 건 바보예요. 바보. 단점 같이 않아 보이는 단점. 저는 너무 사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단점이야.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결국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신의 어떤 장점으로 얘기를 승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저는 성격이 다소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거나 생각을 많이 가져갈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뀌다 합니다. 마음에 가지신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조급증을 극복하는 중이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조급함이란 말을 들으면은 위에 상사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극복하는 중 밑줄. 극복하는 중 밑줄. 안 돼요. 거의 극복했습니다. 거의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쓰라는 데서 단점을 쓰면 진짜 바본 거예요. 그건요. 자, 그다음에 똥 3번. 동그라미 3번.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무엇이든 끝까지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긴 했지만 한 가지를 시도하기로 했는데 잘 못했고요. 맨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지난 4년간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게. 나 미쳐 정말. 자, 4년간 옮겨 다니게 되는 거는 회사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왜 몰라요. 이력서에서 쓰잖아요. 적으세요. 이력서. 이력서에서 씁니다. 왜 몰라요. 그러나 느끼셨지만 이건 장점 단점. 엄청난 단점이죠. 엄청난 단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취업 컨설팅과 고급 그 기술 기업들의 고급 엔지니어들을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파견입니다만 흔한 표현은 헤드헌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몇 명 정말 연봉이 높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제가 거기 오늘도 요거 끝나자마자 D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분 진짜 괜찮다니까요 하고 이제 막 권유 전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저래도 뽑을 것 같아요. LG에서 16년 동안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직 경력이 없어요. 무척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분은 뭐 4년 동안 직장을 자주 옮겼대요. 아니 이력서에도 나오는 거를 왜 스스로 살을 파먹어요? 아시겠죠? 적으세요. 이력서에 굳이 나오는 거 쓰기 금지. 이력서에 굳이 나오는 거 쓰지 마세요. 그거 부정 있어도 단점인데 왜 자꾸 제 살을 자기가 파먹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릴 거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이 자료를
뭐 이 자료든 제 책을 보시든 자기 걸 쓰고 검증을 할 때 이걸 다시 보세요. 아, 내가 이분이 얘기했던 거에 위배되는 것들이 없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은 직무지원 동기 했는데, 자, 뭐 너무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거기 직무지원 시간 관계상 직무지원 동기하고 회사지원 동기는 제가 하는데 그 회사지원 동기 볼게요. 회사지원 동기 보시면은 저는 학창 시절부터 뭐뭐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뭐뭐 일하고 싶어 오는 사람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다른 사람 10배는 더 할 수 없는. 자,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관이 돼도 한숨이 나오고 벌써 이렇게 찌 긋고 싶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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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결국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끝날 때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서 회사에 팔아먹는 위주로, 자기 몸을 팔아먹는 위주로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한다고 원동력이 뭐. 그렇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저의 사촌 언니가 모모 회사의 직원입니다. 언니가 임신했는데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고 휴가 기간은 또 다른 회사보다 길다는 것을,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생활 보는 감동받고 모모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를 누가 했죠? 뭐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국가에 뭐 그 얘기를 누가 했죠? 케네디가 했나요?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은 뭡니까? 요즘 여러분들 너무 취업 준비나 학업 때문에 기본 서적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케네디인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회사가 나에게 뭘 해줄까는 전혀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사에 뭘 써줄까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적으세요. 내가 회사에 무엇을 해줄까? 이런 건 전혀 채점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야 와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내가 회사에 무엇을 해줄까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파트 2는 요것만 할게요. 동 3번에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등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던킨도너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만큼 텔레비전을 안 보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입니다. 파리바게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이거. 자,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빵집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제가 자주 애용한 곳들입니다. 서울에서 어디든 일찍 운영을 찾을 수 있지만 전 소대시 버스를 타고 시내를 SPC 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는데 팔짝팔짝 뛰는 듯. 자, 채점관은 이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오. 그래서 네가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아시겠죠? 자, 또 적으세요. 애정 표현 뒤에는 반드시 자신을 세이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신을 세이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벌써 웃고 즐기다 보니 화장실도 안 가셨는데 1시간 한 20분이 됐고요. 자,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요. 1페이지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자, 어떻습니까? 뭐 제 강의가 임팩트 있게 들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자기소개서는 크게 5가지의 항목 분류가 되겠구나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뭐 제가 굳이 일반 강의식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지금까지 저기 살아온 경험, 두 번째는 자신의 장단점, 세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 네 번째는 직무 동기, 다섯 번째는 미래의 포부. 근데 벌써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느낌이 오죠. 미래의 포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 이 회사를 바꿀 것이다라는 결국엔 또 자신의 세일즈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를, 역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요즘 요런 게 보이고 있어요. 거기 별표, 백설표 찾으셨어요? 백설표 보시면은 아래의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요 삼천자가 아마 이게 다 통합해서 아마 삼천자일 겁니다. 요것만 삼천자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자, 바로 그 사회 이슈에다 밑줄을 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제 느낌에는 이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 그럼 곤란하죠. 한번 우리 여기 게스 있는 멋진 남학생인데, 만약에 그냥 좀 딱 러프하게 사회 이슈 아무거나 하라면 뭘 한번 그냥 터치해보고 싶으세요? 올해 삼성전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터치하고 싶으세요? 뭐 하나를 해보시죠. 뭐. 그 전두환 그냥 전당 추진 문제.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삼성전자를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적으세요. 폴리틱은 다루면 안 돼요. 폴리틱을 다루지 마세요. 그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폴리틱을 다루는 거. 자, 그러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사회 기여. 사회 참여라는 것도 X라고 쓰세요. 사회 참여도 X예요. 왜? 삼성은 노조도 없는 회사입니다. 사회 참여를 좋아하겠어요. 물론 제 가치기 참 이래서 동영상이 힘든데 이게 잘못 찍히면 또 나중에 악플 붙고 요번에 일배 논쟁 이런 거 나오고 막 저도 막 이런 거 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은 중간 내지는 어떨 때 보면 제가 보기엔 중간 보수 같기도 하고 중간 진보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우리 딸내미는 저보고 아빠는 회색주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는 강의 중에 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딸바보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우리 딸이 영특한 부분이 있어서 딸 얘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할게요. 너무 지금 이거 무슨 수험 강의 나가서 싶은 거. 저는 이제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강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는 이제 영어 쪽 관련한 탭스라든지 이런 쪽 강의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행정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우리 딸이 얼마나 되죠? 3살? 그 정도 때인데 한 4살 되니까 유치원 막 다닐 때니까 제가 한참 그 보캐블러리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옆부터 온 거예요. 아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영어를 가르쳐? 그럼 그럼 아빠 내가 하는 거 다 영어로 할 수 있어? 그래요. 5살짜리가 유치원 막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지가 물어봐야 난 단어책까지 만드는다는 거에서 얘기해봐. 아빠 내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얘기해봐. 그럼 좋아 아빠. 영어로 미더덕이 뭐야? 딱 그러는 거예요. 미더덕.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 그럼 박지혜 너는 유치원에서 배운 거 다 영어로 할 수 있어? 그래요. 할 수 있어? 그래요. 역시 내 딸 같구나. 그럼 생각해보니까 곰이 담요를 덮으죠. 담요가 영어는 뭐죠? 담요? 아니 지금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5살짜리 블랭켓. 오케이. 제가 너 유치원에서 하는 거 다 영어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좋아 그럼 박지혜 영어로 담요가 뭐야? 그랬더니 알아? 그랬더니 알아.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제 속으로 역시 내 딸 같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난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니면 입을 찢으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웃었으니까 마지막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얘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거 요즘 계속 나옵니다. 왜? 골치 아파요. 회사들도 이 인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요즘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어떤 이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단계에서 다소 건전한 사회의식, 그러니까 너무 진보 쪽도 아니고 너무 또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로 말하는 보수 꼴통도 아닌 아주 좀 중도적인 사람들을 회사는 원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했을 때 너무 민감한 걸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10몇 년을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저도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민감한 걸 다루지 마세요. 무슨 사회 기여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심지어 그런 거 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가는 게 솔직히 쓰면서 재미는 있다 없다. 재미는 있다 없다. 재미는 없죠. 그러나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건 제가 꼭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그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 보시면은 그 2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한국 중부발전, 그 한전개통회사입니다만 한국 중부발전에 보시면은 좋은 회사죠. 이런데도 5번에 국가 지역사회 또는 다른 사람들에서 자발적으로 헌신 밑줄. 이 자소서에 헌신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지금은 아예 명함을 못 내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이라는 팩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사적인 얘기들을 할 때 너무 뭐 전두환 이런 거 들어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실명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대체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Q&A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 제가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기분 좋게 책을 갖고 왔으니까 여기 세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시죠. 자, 가위바위보. 빨리 합시다. 제발 가위바위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두 분은 제가 좀 봐가면서 할게요. 아, 저분은 내가 저기 가운데 계신 분. 네, 제가 오늘 아주 뭐 다들 열심히 들으시지만 대학원생이신가요? 아, 학부생이신가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 책 한번 드릴 테니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했는데 8번 보니까 어떤 분 이름은 다들 안 쓰였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부탁할 강의 주문사항이 강의 소개서를 구구절절 느낌이 아닌 간략하게 잘 적는 법. 이제 어느 정도 필이 오죠? 몇 줄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구체어가 안 나오면 그건 못 쓴 거다. 두 줄에 하나 정도. 그러면 두 줄에 하나 정도 무슨 뭐 나는 열정을 갖고 있고 땡 나는 뭐 부지런한 땡 두 줄에 하나 정도는 계속 구체어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늦게 들어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거 보니까 자소서에 있는 각 항목 능력들에서 자신의 능력 및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융합시켜야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낼지 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분류체계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다 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주 프리퀀틀리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교수님 이 뭡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SPC 그룹에 지원한다라면 그 회사의 아이템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 내부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자, 많이 알아야 될까요?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단 웹사이트 체크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여백에 있으면 하나 적으시죠. 회사 내부 정보에 집착 X. 회사 내부 정보에 집착하지 마세요. 실제로 뭐 저는 절대로 뭐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저자분들을 뭐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만 가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자소서 책들을 보면은 너무 막 그 회사 예를 들면은 뭐 대상그룹이다. 그럼 대상그룹에서 지금 회장 추진안이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6S 운동 뭐 이런 거 전혀 어차피 인사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경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서 우리가 키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나 적어도 그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뭐 정도는 체크를 해라. 웹사이트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정도는 흡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우 이분은 뭐 너무 글씨 이쁘게 잘 쓰겠네. 예. 누군지 알고 싶네. 저 신경과학과 석사 4학기 누구세요? 아 그래요. 역시 얼굴도 이쁘시고 글씨도 잘 쓰시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진부하고 식상한 다순 자소서 차별성 전략 말씀드렸죠. 특히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뭐 숫자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정말로 숫자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숫자는 벌써 첫인상을 확 전문적인 느낌이 나고 확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납니다. 숫자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 처서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즘 자소서는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그 틀이 정형화하고 식상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후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제 이 연구 집필진 보조진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소서 수집합니다. 그중에서 가리고 골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책 외에 이번 하반기에 10대 기업 자소서라고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전기전자 10대 기업, 그러니까 그냥 그게 최근관입니다. 전기전자 10대 기업 자소서, 유통 레저 10대 기업 자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은 뭐 금융 10대라서부터 나옵니다만, 근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자료를 모으는데 솔직히 식상합니다. 정말 식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으면서 자꾸 스스로 옥석을 가려낼 준비들을 아까 말씀드린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자기만의 키워드들을 자꾸 캐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고. 자, 8번 이분 재밌네요.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를 쓸 경우 지원 동기를 어떻게, 네, 좋네요. 문과생인데 화학이나 조선회사.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연관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연관성을 끌어내는 능력이 이 사람의 자소서를 독특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웃캠프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아웃캠프족. 거기 저 안경 끼신 이분이 왔어요. 아웃캠프족이 무슨 뜻이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캠퍼스를 벗어난 사람들. 학교에서 학점 따는 것보다는 뭐 외부적인 활동이나 뭐 연합동아리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자, 아웃캠프족은 취업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자, 우리 좀 늦게 오신 분. 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네. 자, 이거 성대모사 좀 비슷했습니까? 네. 자, 아웃캠프족. 학점 취득보다는 대외 활동에 시간을 보내느라고 학점이 좀 미진하거나 이런 사람들. 취업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왜 그럴까요? 뭐 굳이 불리한 요소를 친다라면은 학점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경력 5년 차 정도의 대기업 사업이 되어보세요. 야, 정말 나래도 학점 정말 안 보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만 보는 지표가 됩니다. 그 점이 좀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캠프족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학점 분리시 왜 불리한지는 반드시 자소서에 적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자기의 디펙트를 보여주지 말라 그랬죠? 쓸데없는 자기의 단점을 보여주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학점이 불리한 학생들은 반드시 왜 학점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세상은 공평하잖아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얻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거, 저는 이제 수업이 경영관하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정경대에서만 제가 지금 박사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박사 코스 끝납니다만 합니다. 길 가다가 저 만나시는 분들 아는 척 하시고, 너무 또 민망하게, 저번에 목욕탕에서 아는 척 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는 척 하시고 차 한잔 사달라고 하시고, 얼굴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소서가 있으면 들고 오세요. 제가 이메일로는 못 받습니다. 워낙 뭐 바쁘기 때문에. 근데 자소서 혹시 있어서 선생님, 뭐 선배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봐주세요 하면은 제가 펜이 있으면 즉석에서 착착착 해서 이거 치고 이거 하랍니다. 인사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 관광경영이나 이쪽으로는 잘 없고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자기소개 쓰기 전략 됐고, 솔직해야 하나요? 자기소개서는 솔직해야 된다. OX. 자기소개서는 솔직해야 된다. OX. OX 안 된다 그래서요. 네. 자, 솔직해야 된다. OX. X입니다. 거짓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형사범죄입니다. 그건 안 돼요. 뭐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하고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엔 그런 건 정말 다 체킹 시스템이 돼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자기를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포장의 맥시멈은 과장의 바로 밑이에요. 정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그 수준까지는 자기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낯이 좀 뜨거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낯 뜨거운 거에 비하면 채점관들은 굉장히 감동으로 합니다. 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날씬하셔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취업 문제 말고 가장 큰 고민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다들 날씬하셔서
이거 왠지 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뭐 웃겨지기다 보니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얘기들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아웃캠퍼족인데 어떻게 할까요? 했고 본인의 스펙이 부족한데 어떻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중에 자소서 아마도 학생들이 제 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좋아해주는 이유는 제 책은 그렇게 화려한 스펙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요.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써라 해놓고서는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다 스펙이 다 좋아. 무슨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히말라야 무슨 자원봉사를 갔다가 그랬다가 방글라데시로 가서 일본 가서 무슨 어학연수를 보고 이래놓고서는 나는 학벌은 딸리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거 또 적으세요. 작은 경험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성이 부족하면 안 돼요. 작은 경험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장점으로 포장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지금 현행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그렇다면 마지막 클로징 비슷하게 한마디 할까요? 군대 얘기 쓴다 만다. 남자들 군대 얘기 쓴다 만다. 저 맨 뒤에 이쁜 여학생. 아니, 본인입니다. 이쁘신데요, 그러세요. 자, 군대 얘기 쓴다 만다. 남자들. 도움이 된다. 그렇죠. 도움이 되면 써도 돼요. 군대에서 본인이 리더십을 보인 경우라든지 여자분들은 남자들 막 뒤풀이 이런 데 가서 군대 얘기하면 막 짜증나죠. 야, 우리가 뭐 강원도 뭐 짜증나죠. 그러나 군대 얘기 쓰지 말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군대 얘기를 진부하게 쓰니까 감점을 먹는 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게 내가 CJ에는 이렇게 먹힌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그건 가점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아이고 뭐 좀 준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했고 오늘 뭐 날씨가 구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여기 주최해주던 분이 오늘 너무 얘기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고 다음에 학부생들 대상으로 크게 하겠다. 그때는 아마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때 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됐고 Q&A 뭐 한두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 클로징. 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프린트에 있는 네, 말씀 좀 크게 해요. 예. 프린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제목을 꼭 적어야 들리세요, 여러분들?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소제목을 꼭 소제목을 적어야 되느냐? 소제목을 적어야 되느냐? 자, 그래. 소제목 적어야 될까요? 말씀 크게. 지금 이분 뭐라 하셨냐면 적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웩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뭐 들으셨어요? 자소서는 몇 분 안에 승부가 난다? 몇 분 안에 승부난다? 자소서를 읽는 채점관들은 신이다 아니다?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부각돼 보이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소제목은 거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 된다. 어쩌면 소제목이 거의 점수의 절반인지도 몰라요. 소제목이 마음에 들면 읽고 소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으니까 반드시 소제목 써요. 거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 또 질문 한두 분 있을까요? 없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로징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진짜 날씨가 오늘 너무 구준데 이렇게도 와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자소서는 실제 지금 취업에서 비중은 대략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요즘은 이제 필기나 이런 학점보다는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 면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못 쓰면 실제 취업 시장에 여러분들이 나와보면 아예 면접을 할 기회조차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30%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짧은 소중한 인연이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저희 서적이라든지 저희 기타 자소서 특강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재밌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 정도면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